안녕하세요. 대기부터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3%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자금 조달 관련해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3조 원대 투자 유치 추진, 이 FI 물밑 접촉이라는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관련해서 제가 IR 담당자 분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유무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일단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봐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사를 일단 함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도 함께 오늘 영상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코프로 BM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선비즈에서 나온 기사고요.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입력이 되고 수정은 3시 55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최대 3조 원 규모로 투자 유치를 추진을 했고 FI 물밑 접촉을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생산설비 증설에 활용을 하나 유상증자는 아니다. 에코프로 BM이 최대 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잠재 투자자들과 물밑 접촉을 시작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다만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비관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유치 난이도는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은 에코프로 BM은 이 3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계획이고, 이 최근 국내 주요 사모펀드 운용사, 증권사들과 접촉해서 이 투자 유치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현재 알려진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은 별도의 주관사를 선정하지 않고 이 독자적으로 투자 유치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 조건은 전환사채나 이 상한전환 우선주 등이고요. 이 지난해 투자 유치 때도 주관사 없이 시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다만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투자 유치 금액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고 조달 규모가 큰 데다가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비관론도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에코프로 BM은 최근 단기 실적이 악화된 상황이고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이 후퇴하면서 중장기 실적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기사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최근 목표가를 15만원으로 내린 증권사도 등장을 했다. 에코프로 BM은 지난 1분기 흑자 전환하며 6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하지만 증권가에서 2분기 실적은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 BM은 지난 2022년에 전년 대비해서 230%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으나 지난해엔 다시 감소하면서 1,560억 원에 그쳤다. 관계자는 이 지난해 주요 이 PEF 운용사들로부터 4,400억을 유치를 할 때 약속한 실적의 조건을 아마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며 지난해와는 전기차 업황이 완전히 다른 점이 변수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에코프로 BM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해야 하고 자금 조달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결국에는 이 기존에 있었던 투자 유치했던 내용,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번에 조달할 자금을 생산 설비 증설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전기차 시장 둔화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이고, 에코프로 BM의 관계자가 이 외부 자금 조달이 계속 필요한 상황은 맞다면서도 이 투자 유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분은 답해주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관계자는 이 헝가리 투자를 위해서 공적 수출 신용 기관인 이 금융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발표가 됐는데, 사실 뭐 복잡한 내용을 다 제외하고 IR 담당자 분에게 제가 확인을 한 결과 그냥 이 에코프로 BM의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 내용 측면만 보더라도 좀 자세하게 나온 부분들도 분명히 없을 뿐더러 추측성 글이 굉장히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실제로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해당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이 있어서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뭐 물론 있겠지만
이러한 사실무근 근거 없는 기사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 함유되어 있는 기사는 웬만하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어, 못 괴롭혀서 좀 안달이 난 것처럼 이제 기사가 나오네요. 자, 일단은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현재 또 바닥 구간을 또 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었던 라인들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한 차례 가대낙폭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지지 구간이 이탈이 나오게 돼버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거든요. 이 자리는 지켜줄 자리다. 이 자리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어, 투매 물량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죠. 그래서 만약에 투매 물량이 쏟아진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은 해당 라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한 번 강하게 나온 기준봉이 형성된 그 일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를 지켜주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워낙 이제 계속 2차 전지에 대한 캐즘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제 뭐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시장에서 이 기사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이 한국산 배터리의 어, 판, 음, 지-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25년도부터는 이 업황이 그래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극재 이 출하량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출하량 자체가 늘어나는지, 그리고 어, 전방산업 쪽에는 또 이상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죠. 그래서 그 기관 쪽에서 들어왔던 단기 수급은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좀 일부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박스권을 그리는 이 해당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당연하게도 키움증권, 즉 개인 창구에서의 매수세가 가장 크게 유입이 됐고요. UBS 증권과 그리고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이렇게 좀 외국계 증권 창구가 좀 보여요. 그래서 해당 물량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아직 나오진 않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뭐 모건 스탠리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멜린치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좀 나온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UBS 증권 쪽에서는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외국계 창구는 두 개의 창구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이 한 달 동안 주가 변동성이 좀 이루어졌을 때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왔던 곳이 외국계 증권사 쪽에도 있는데, 일단은 대신증권이랑 메리츠 쪽에서 좀 많은 물량이 나왔습니다. 대신 창구에서 60만 주 이상이 나왔고요. 메리츠 쪽에서 34만 주 이상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JP모건, CLSA 증권 창구에서 이제 외국계 증권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이렇게 좀 출회가 됐고요. 그래서 매도 물량 출회가 좀 축소가 되는지는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던 KB증권 창구라던가 삼성증권 창구, 여기서 이제 한 달 동안 대략적으로 두 개 합해서 한 40만 주 좀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해당 창구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지 그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던 창구 쪽에서 매도가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만큼 하방 압력 가해지는 부분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일부 조정은 다시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창구를 좀 유심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지켜주는지 여부와, 그리고 일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매물대가 현재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굉장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좀 폭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평선이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평선의 이격도가 좀 줄어들면서 이 이평선들이 단기 평선과 장기 평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에서의 이 추세 전환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